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2월 27일 RF택의 영상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린이분들과 함께 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 하기 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분들께서 기사를 있는 대로 읽기만 하고 아무 내용도 없는 내용을 무엇하러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정보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를 토대로 물론 검증을 해야 되겠죠. 보톨리늄 균주라든지 5G 장비의 기술력, 그리고 회사와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주가의 위치, 거래량 등등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숨겨진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간간히 나오는 기사들, 그리고 실적 발표의 내용, 그런 부분은 전자공시를 통해서 현재 RF택은 상장사이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를 내고 있는 20여 년간에 걸친 그러한 기업이죠. 그리고 휴대폰 모듈 또는 무선 충전기, 현재는 2017년 정도부터는 5G 안테나 기지국 모듈에 대한 거, 그리고 저는 이 RF택에 대해서 장기적인 종목으로 보톨리늄 균주에 대한 확인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좋은 양시장이 지난 금요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샛별형의 모양으로 아래 꼬리가 긴 그러한 캔들로서는 양봉, 프로테지로서는 1%, 즉 9,120원에 45만 주의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시장에서 신용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비단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12%까지 신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만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것이 지난해 6월 자연균주를 토대로 해서 역대급의 이 거래량이 동반을 하지요. 이 동반한 모양은 바로 시장에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5G 장비의 작년, 특히나 올해부터의 매출 신장, 그리고 자연균주, 2년이 걸릴지 4년, 5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렇게 자연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보툴리늄 균주를 얻었습니다. 보툴리늄 균주는 1g이라고 한다면 5천억 또는 1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균주 배양만 하면 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치 않고요.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어느 정도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이렇게 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2020년의 매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감사 의견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2월 19일 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의 변동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켜볼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을 하게 되면 2019년도 사업년도는 13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냈고, 2020년도는 97억 5천만 원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5.7%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00만 주 정도의 CB가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에서 소화가 됐죠. 그 중에 80만 주 정도는 제이슨 코스메틱의 대주주에서 장내에서 매수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이렇게 146억 원에 해당하는 순손실을 보이게 됩니다. 단기 순손실은 마이너스 189억 원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여기에 법인세 차감전 계속,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이익에 해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추가 상승에 따른 전환사채의 금융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이 돼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인 만큼 반영된 수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따라서 크게 자기 자본 대비 50% 이상의 이렇게 손실을 2년 연속하게 되면 코스닥 상장법에 의한다면 거래 정지가 되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업이익이 현재 97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9% 정도에 줄었지만 의미 있는 내용이 바로 자회사에서 RF바이오에서 생산하는 히알루론산의 매출 증대에 기인합니다. 올해 역시나 더욱더 큰 매출이 상승세로 나올 것 같고요. 현재는 1차적으로는 5G 안테나 모듈에 대한 매출 신장입니다. 보툴리늄 균주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지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임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또한 아직도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상황에 또한 있고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간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해보고 과학적인 염기 서열 등등 그리고 빠른 진행, 부지 선정 등 아직은 선정에 대해서 기사화되지 않았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와 저는 소통을 해봤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데 부지가 선정이 되고 한다면 기사로서 이렇게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신한금융투자는 그리고 이 영상은 저는요 이렇게 이걸 A4로 뽑아서 편안하게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외워진 듯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의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에 의한다면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거 고스란히 그대로 놓고 회사에서 또는 그 뭔가요? 그 투자자문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이제는 어휘도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리포트에 근거하고 다양한 리포트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걸 스스로 검증을 해서 무조건 허위적인 그러한 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주식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2월 3일에 RF텍에 대해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그리고 모바일 제품 주력 제조사이고 올해의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난해 12월부터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현재 자주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 수주가 현재 2월, 1월, 2월로 예상이 됐지만 이번에 보게 되면 또 6월 달에 매출이 신장할 거다. 그리고 미국의 매출권은 좀 더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RF텍은 모바일 제품, 5G 기지국, 장비, 메디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개발을 시작해서 2019년 고객사의 국내 통신 사양의 제품을 처음으로 공급했다. 안테나 모듈 5G에 대해서는 파웨이가 퀄컴이 가장 안테나 모듈에서는 1위, 그 다음에 텔릿, 그리고 글로벌 세 번째가 바로 RF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미디어텍으로 이렇게 됐고요. RF텍의 기지국 안테나 모듈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빅3에 해당한다.
고영민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후발 주자임에도 경쟁사 대비 유의미한 비중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과거 25년 동안 국내 최대 모바일 통신장비 회사인 단일 고객사 삼성전자이죠. 참 어렵게 써놨습니다. 부품을 공급 중이다. 신한금융투자가 예상한 올해 RF텍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3,822억 원, 295억 원의 영업이익. 그러면 지난 2020년 97억 원이니까 대략 3배 정도 상승하는 영업이익을 보인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28%, 이 정도라면 9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300%에 해당되겠죠. 정정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5G 안테나 모듈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매출 급성장이 어쨌건 예상이 된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은 더욱더요. 그 사이에 균주의 진행은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사 내 기지국 안테나 모듈 공급 시장은 공급사별로 25에서 30% 그리고 또는 50%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비전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지난 2월 26일 바로 어제의 기사에 의한다면 통신장비가 올해는 6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증가할 것이다. 지난해 기사들에서는 1월, 2월, 그래서 3월 달에는 장비주에 대해서 최고의 주가를 갱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더 늦어지는 모습이죠. 하나금융투자가 국내 통신장비 기업들에 대해 인도, 일본, 유럽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데다 통신 3사 5G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올해 6월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을 증가할 것이다. 그 기간에 가격 조정이 나와서 평단가를 낮추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으로 몇 가지 종목을 저점마다 좀 주워 담게 되면은 어차피 3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로 말하면 RF텍의 5G 장비라고 한다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균주를 보고 들어왔죠. 현재 균주에 가장 크게 되는 것은 팔린 거 연매출 28조 원에 해당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한 균주를 현재 프리미엄 균주로 좀 진행하려고 RF바이오에서는 진행하고 있죠. 2월 26일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5G 장비 업체들의 인도, 일본, 유럽 현지 로컬 업체를 통한 매출이나 직납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수주 물량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은 인도와 유럽 통신사에서의 국내 5G 장비 업체 수주는 6월에서 8월 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때가 안 되면 가을에 또 되겠죠. 무조건 5G는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거의 여건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김 연구원은 극도의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 국내 통신 3사 5G 투자도 6월부터는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수출 물량이 크지 않을 것임을 감안할 때 5G 장비주의 국내 매출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수출은 수주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네요. 물론 작년 대비 매출 성장을 기록은 하겠지만 삼성전자의 AT&T, T-모바일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만큼 전체 물량은 기존 예상치보다는 크게 하회할 수가 있다. 김 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수주 부진 가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여파가 크지 않거나 미미한 5G 장비까지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RF바이의 포툴리늄 톡신, 엘러간이네요. 이거 보니까 생각이네. 엘러간은 연매출 보툴리늄 톡신에 대해서 연 18조를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일단은 매각이 됐지만 80
3조인가요? 톡신,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에 대한 올해의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 기여 또한 올해에 개선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업적인 상황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통화한 바로는 조금 더 기다리면은 부지 선정이 마무리될 거다라는 수치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들려드릴 수는 없다라고 그랬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9,300원, 제가 지난 12월 23일이죠. 대바닥 자리에 도래할 거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지난 어제죠. 금요일에 양 시장이 큰 폭의 나스닥의 3% 이상의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또한 상당하게 매도를 때렸죠. 지난해 금요일장의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조 8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 2조 원, 즉 3조 원 이상의 매물을 폭풍으로 내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개팔하게 된 가격 조정을 보여서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한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9,000원 이하에서 감사하게 또 평단가를 낮추게 됩니다. 저는 지난 8,000원 정도서부터 이 물량을 담아가기 시작했죠. 11,000원대 이상에서도 또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초에 3월까지 100일 3개월 정도를 보유하게 되면은 좋은 식사거리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1,400원, 1,500원에서 현재는 1,500원, 1,500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RF텍이에요. 외국인은 현재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 투자를 보게 되면 지난 2월 초 좀 더 내려가 보면 계속해서 1월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적은 물량이지만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가에서 금융 투자는 사들이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비중을 축소한 상황입니다. 비단 RF텍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 현재는 31만 주까지, 32만 주, 또 30만 주까지 더 팔 수도 있겠으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현재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상당한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쥐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으로 눌러서 투매를 유도 않고 다시 받아갈 그러한 상황을 종합주가지수나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절을 하고 나서 현금이 두둑한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 또는 연기금들이 폭풍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오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전저점에서 잠시 조금 더 하락한 모습 1% 정도 하회했고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평단가를 낮추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텍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HLB 말할 것도 없고요. 바이오제약 섹터 전부 다.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제넥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보였고요. 뭐 나노신소재 가격 조정이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꿋꿋하게 이렇게 가격 조정이 소폭으로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단하게, LG전자도 한번 볼까요? 가격 조정이 이렇게 19만원에서 현재 14만 5천주까지의 쌍봉까지 맞고서 이렇게 개파락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모든 종목들이 앞타바이오 이런 경우도 역시 쌍봉까지 되고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해서 현재의 이 종목도 이렇게 하방 경직된 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건 RF텍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격세지감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바이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주봉을 보게 되면요, 지난해 3년 정도만 하더라도 비타브리드라고 하는 바르는 비타민, 그래서 이 전신이 바로 현대바이오 전신이 현대 IBT입니다. IT와 BT의 두 섹터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이었죠. 3년 만에 5,000원 이하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6만 원까지 돌파하는 1200% 이상의 상승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RF텍도 역시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IT와 BT 이렇게 두 가지의 섹터에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RF텍이, 그보다도 저는 현대바이오 그러한 비타브리디의 제품 또는 임상들, 파이프라인의 임상보다도 훨씬 더 나은 또는 매출액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현대바이오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볼까요? 현재 이렇게 되네요. 2조 원에 해당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RF텍은 이제 2,636억에 해당됩니다.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세상에 2조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3년 이후에 RF텍도 충분하게, 보툴리눔 균주는 훨씬 더 그보다도 더 좋은 매출에 있어서 영업이익에 있어서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정 장세에 있는 RF텍, 실망이 크겠지만 장기적인 포지션을 두고 있는 분들은 감사하게 평단가를 다시 한번 더 낮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기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번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불편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기업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댓글을 부탁드릴게요. 무작정 가격이 하락하니까 기사 쪼가리만 읽는다 이러지만 마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다. 단기적인 매수 매도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10개 이상의 종목은 2년 3년의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기업의 글로벌에서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그리고 매출이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애 많이 쓰셨고 휴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